팽팽하고 짱짱한 근육질로 다져진 몸매. 이 탄탄한 몸짱의 주인공은 바로 71세 강현숙 씨. 진정 그 나이에 가능한 근육인가요? 허리 통증을 많이 느껴가지고요. 제가 허리 때문에 119에 1년에 한 두세 번 그렇게 실려갔었어요. 네, 꼼짝을 못해요.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누워 지내기보다 오히려 박차고 일어나 근육 운동을 시작한 강현숙 씨. 50대 후반에 시작해 14년간 다져온 다부진 근육은 프로 선수 못지않은데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 근육. 오늘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하나, 둘, 셋. 아니에요. 저 꾸준한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했으니까 모든 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시작이 반입니다. 근육은 40살을 기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70세가 넘으면요, 더 훨씬 급격하게 빠집니다. 근육이 줄어들어도 나이 탓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기 쉬운데요. 근육 감소는 엄연한 질병입니다.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결국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근육,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다시 업. 세 개. 업. 후. 호흡 들어가시고 코로. 투자하세요.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근육 부자 좋아해요. 몸짱 청춘 강현숙 씨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근육 운동을 소개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총량은요, 그 사람의 엔진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굉장히 큰 사람,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으면 이분은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해도 이제 지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근육량이 굉장히 적으면 마치 경차가 여름에 에어컨 키면서 언덕 올라가기 힘든 것처럼 내가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상생활, 그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일어서서 줄자를 가지고 내 왼쪽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둘레를 재보시면 됩니다. 이 둘레의 길이를 재서 이 둘레의 길이가 남자분의 경우에는 34cm, 여자분의 경우에 33cm보다 넘지 않는다면 약간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미끄러지려는 찰나에 딱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균형이 떨어지는 거죠. 균형 감각, 균형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넘어졌을 때 균형력이 떨어지는 거 저하에는 근력 저하가 같이 있는 거죠. 최소한 눈 감고 한쪽 다리로 한 10초는 버티셔야 되는데 사실 그냥 미끄러졌다고 할 수는 없고 균형을 잡는 능력이랑 근력이 떨어져서 넘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바로 근력을 좋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그것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과 먹는 걸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우리 필요한 거에 10분의 1 정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것만은 영양제로 드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녁 먹었는데 설거지 할 힘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집에 가면은 곧장 저녁 먹고 TV 보면서 누워서 이렇게 리모컨 하다가 주무시거나 유튜브 보다가 주무시는 분들 모셔다 검사해보면 대부분 근육량이 떨어져 있고 근력도 떨어져 있는 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24시간을 사는 에너지가요, 어디서 오냐면 내 근육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이 적으면 12시에 에너지가 끝나지가 않고 9시, 10시에 끝나게 되는 거죠. 이르면 7시에도 끝나요. 그리고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사실 내 감정도 굉장히 많이 건드려요. 그래서 내가 되게 튼튼할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짜증이 안 나는데 내가 내 몸이 되게 힘들 때는 누가 조금만 자극을 하면 버럭 화가 나죠. 식구들한테도.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인 경우도 또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조금씩 손실됩니다. 근육량은요, 20, 30대에 최대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 40살 정도부터 조금씩 떨어지는데요. 40살부터는 한 10년에 8% 정도 떨어지는데 70이 넘게 되면 2배 정도에서 15%가 떨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근육량의 감소에 선행해서
근력의 감소가 먼저 생깁니다. 이상하게 대부분의 분들은 남자분들이 여자분보다 근육의 양이 많아요. 그런데 남자분에서 훨씬 더 근 감소가 빨리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고요. 흔히들 얘기하시는 경우가 신호등 바뀔 때까지 횡단보도를 다 못 건널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올해 2번이나 넘어졌어요 하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리가 너무 가늘어졌어요, 서 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때 누구나 바닥에서 자꾸 일어날 때는 바닥을 짚기는 하세요. 근데 바닥만 짚는 걸로 해결이 안 되고 벽까지 집어야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근 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5kg 정도면 쉽게 들 수 있는 무게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쌀이 한 4kg 정도 되는 포대가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무거운 정도의 무게를 쉽게 들고 나르는 게 불가능하다면 근 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전체 몸무게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팔다리는 물론 배와 얼굴에 고루 퍼져 있습니다. 근육은 질긴 힘줄로 뼈와 연결되어 있고 뼈를 지지해 줍니다. 근육이 오므라들면 뼈를 잡아당기고, 반대로 근육이 늘어나면 뼈를 놓기 때문에 우리가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겁니다. (30대) 팔 근육의 단면을 보면 근육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근육이 적어지는 대신 그 자리에 지방이 차지하게 됩니다. 근육은 근육 섬유다발로 돼 있고, 근육 섬유다발은 다시 수많은 근육 섬유로 채워져 있는데요. 노화로 인해 재생되는 근육보다 손상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근육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기운이 없거나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자주 넘어지는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줄어들고 신체 수행 능력이 줄어드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요,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근력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간단하게 계단을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짐을 나른다거나 아니면 침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질환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사실 걷기 운동하는 거는 남사스럽게 생각 안 하시는데, 아직도 근력 운동을 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점잖지 못하고 남사스럽고 내 일이 아니고 저건 젊은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들이 쌓여가지고 내 근육량을 지켜주고요. 내 근육량을 지켜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의료비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근육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